안녕하세요. 당뇨병에 이어 간암까지 큰 병이 찾아온 이유는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치명적인 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당뇨병은 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당분이다. 혈당과 관계를 한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당이 높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걸 떨어뜨려줘야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혈당은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걸로 인하여 염증도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암 치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진다. 한 연구에서 한국인 13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높았다고 한다. 다양한 합병증도 모자라 암 발병률까지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당뇨 약을 조절하게 된 비법은 우리 아버지가 5년 동안 아침 식사를 식이요법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먹는 아침밥이 있다. 아침 밥상에는 과일과 컵 하나가 전부다. 밥이나 반찬도 없이 5년 동안 매일 아침 먹어왔다는 땅콩 컵밥이 그의 아침 식사다. 땅콩 컵밥을 먹기 전에는 당뇨 환자는 밤양을 줄이기 때문에 아무리 든든하게 먹어도 낮 12시, 점심시간까지는 저혈당이 온다든가 속이 허해서 간식을 많이 먹게 된다. 간식을 먹게 되면 혈당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컵밥을 먹고 나서부터는 혈당 조절이 잘 돼서 일반인들하고 거의 똑같이 혈당치가 나온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도 어느 순간 저혈당에 빠지는 일을 반복한다.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처음에는 혈당이 올랐다 하더라도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이 떨어지게 된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혈당이 낮아지는 저혈당도 고혈당 못지않게 위험하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와 같은 존재인데 저혈당이라는 것은 이러한 연료가 바닥이 난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저혈당 증세는 평상시에도 자주 가끔씩 올 수 있다.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서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기증이라든지 어지럼증, 식은땀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발작이 생기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다.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저혈당. 그 저혈당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컵밥의 재료는 익숙한 견과류 땅콩이다. 콩 가운데 유일하게 땅속에서 자라는 땅콩에는 체내 당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비타민 B1이 콩의 12배에 달한다. 당뇨 환자들이 칼로리와 지방의 섭취를 줄여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땅콩에 들어있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오히려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땅콩은 호두나 아몬드, 잣과 같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선 열량이 낮은 편에 속한다. 또 당질 함량도 일반 콩이나 잡곡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서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빵과 흰 쌀밥은 혈당이 빨리 오르는 고당 식품인 반면 땅콩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현미밥, 우엉, 아몬드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땅콩 컵밥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우선 목마름증이 해결이 되고 저혈당 증세가 많이 왔었는데 저혈당 증세가 없어졌다. 이것이 땅콩에서 온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다. 저혈당이 왔을 때는 포도당을 공급해줄 수 있는 떡이나 빵, 사탕, 주스 같은 것을 빨리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저혈당이 오지 않은 평소에는 혈당 변동 폭이 높지 않은 당질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저당질 식품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땅콩이다. 땅콩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필수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허기짐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컵밥을 만들 때 땅콩과 함께 재료 몇 가지를 넣고 있다. 땅콩, 들깨를 꿀에 재워 놓은 것, 집에서 만든 요거트, 집에서 만든 청국장으로 만들고 있다. 청국장이나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기관인 장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소 면에서도 땅콩은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청국장의 서리태는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을 고루 함유하고 있다. 또 꿀은 당질,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식품들을 함께 먹으면 영양적인 균형이 매우 좋아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컵밥은 재료만 준비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청국장 3숟가락, 꿀에 절인 들깨 1숟가락, 요구르트 1국자, 땅콩을 10개 정도 넣어 잘 섞어준다. 땅콩 컵밥은 치명적인 당뇨 증상의 저혈당을 예방한다. 땅콩은 혈당은 천천히 올릴 뿐만 아니라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청국장, 들깨,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고 저혈당을 예방하는 한 끼 식사가 된다. 땅콩 껍질은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간식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특별한 간식은 껍질을 까지 않은 땅콩이다. 일반적으로 땅콩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삶으면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고 맛도 고소하고 좋다. 땅콩의 붉은 속껍질도 영양이 풍부하다. 땅콩의 붉은 껍질 속 레시베라트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땅콩의 붉은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당뇨병의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땅콩을 삶게 되면 이 땅콩을 껍질째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되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땅콩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볶거나 말린 땅콩보다 삶았을 때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은 땅콩은 생땅콩에 물을 자작하게 부은 뒤 삶기만 하면 된다. 땅콩을 삶을 때는 30분 정도 삶는데 센 불에서 20분 정도, 약불에서 10분 정도 삶으면 땅콩이 촉촉하고 고소하고 맛있다. 붉은 껍질을 함께 먹어야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된다. 땅콩을 먹으면 죽은 암세포도 살아난다. 땅콩이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하고 죽은 암세포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람 카시노제네지스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영국 리버풀 대학교 연구팀은 땅콩 아글루티닌으로 부르는 땅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설탕의 고리에 붙어 혈액 속에 있는 종양세포에 더 큰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여 암세포를 더 잘 자라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리버풀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 단백질과 종양세포 간의 상호작용으로 종양세포 단백질의 변이를 일으키게 하여 암세포가 더욱 혈관에 달라붙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작은 덩어리 형태를 형성하도록 해 암세포가 혈액 속에서 생명력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피암은 보통 혈류를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한다. 이번 연구를 이끈 리버풀 대학교 변형의학연구소의 루강 유 교수는 과음이 식도암, 결장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먹을거리와 암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일단 암이 발병한 뒤에 암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가 땅콩의 단백질 성분이 종양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암 환자는 땅콩을 먹지 않은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땅콩 먹을 때 주의점. 땅콩은 다른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곰팡이를 주의해야 한다. 검은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복용하면 안 된다. 보관을 할 때는 겉껍질째 보관을 하거나 겉껍질을 제거했을 때는 밀봉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땅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찌거나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 또는 15알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다. 이상 땅콩의 다양한 효능들과 부작용,
그리고 먹는 법에 관한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100%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